경찰서가 은행이 됐다는데 이게 대체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영상을 좀 보면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대관절.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네네. 경기도, 이제 인천, 경기도 이제 빼야죠. 네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아마 네. 사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도박 사이트 이 일당들을 전부 일망타진한 거예요. 20일 날. 그런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그 사용된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1조 7천억 원대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 아마 국내에서 이 불법 이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제일 큰 것 같아요, 규모가.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올린 수익금은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1,000억 정도가 돼서 그 일당 12명을 검거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진은 한 7명 정도 구속을 했고요. 나머지 뭐 인출책이라든지 이런 한 5명은 불구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 주거지, 은거지,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아지트 14군데를 경찰이 급습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낸 돈이 네. 지금 저기 5만 원짜리 지금 비닐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153억입니다. 네. 그리고 그 6천만 원짜리 골드바도 한 개 또 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책상에 올려놓고 네. 저거를 이제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관을 어디로 해야 되는데 은행으로 넘기기 전에 액수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액수 확인하는 작업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돈 있잖아요. 네. 돈이 썩는 냄새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악취거든요. 그런가요? 아마 저 사무실 며칠 동안 환기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 파란색 상자에 이 경찰 2명이 낑낑대면서 이제 들고 나르는 게 나오잖아요. 저 모습입니다. 저기는 일단 경찰서예요. 그런데 저걸 옮깁니다. 사실 저것만 놓고 봤을 때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해서 무슨 그 압수물을 일단 묶어놓은 거, 저기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 상자에. 그런데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걸 이제 이 차량에 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저걸 경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보세요. 이 순찰차 호송까지 받으면 일렬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 일단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으로 가서 왜 가냐? 아니, 압수물을 왜 은행으로 갖고 가지? 했는데 저 압수물이 뭐냐? 앞서 보신 돈다발입니다. 돈다발. 10,000원짜리가 섞인가 봤더니 5만 원권으로만 30만 장 분량 153억이랍니다. 저런 돈을 만져볼 수도 없었으니까. 우리 진짜 저는 뭐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진짜 153억. 하루에 153만 원만 만져봐도 좋겠네요. 진짜. 근데 153억을 저렇게 경찰서의 금고가 부족해서 일단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 얘기, 왜 돈을 경찰서가 아닌 은행으로 갖고 갔는지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자청 보관이 불가능할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그 김제의 마늘밭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모 은행으로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현금으로 봤을 때 15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돈이 돈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말이 153억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렇게 수익을 얻는다는 게 일단 어마어마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판돈 자체가 1조를 넘어요. 1조 7천억. 어느 나라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어마무시한 도박 사이트를 열어서 막대한 도박 자금, 범죄 수익을 지금 축적한 일당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이렇게 큰 판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봤더니 네. 이 도박 사이트 자체도 여러 개를 운영을 했고요. 네. 서버가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등지에 이제 서버를 두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 같이 안 보이기 위해서 홈쇼핑처럼 옷을 파는 사이트 있잖아요. 위장한 사이트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판돈 그리고 한 1,000억대의 수익을 벌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에 썼나 봤더니 각종의 유흥비를 탕진하고 또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썼다라고 합니다. 저 지금 파란색 상자에 있는 돈 모두 다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네. 국고로 환수됩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앞서 우리 김상식 광역수사대장님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도박에서 벌어든 수익 김제 마늘밭 사건 네, 네. 그 돈도 능가하는 액수라면서 이번에는 걷어들인 게. 김제 마늘밭 사건 때 이 땅에서 캔 거는 110억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154억이니까 그거를 그 당시 그림에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림에. 능가했죠. 저 김제 마늘밭 사건도 상당히 유명했고 제가 저 김제 마늘밭 그 근처를 관할하는 그 파출소장을 알고 있는데요. 아하. 그분 얘기가 저 마늘밭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네. 그 동네 글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110억이었는데 요번엔 154억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네. 저 액수를 앞서 경찰이 일단은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일당의 은신처 4곳에서 일단 압수한 거예요. 그 금고에 쌓여있던 거. 근데 경찰서에 일단은 압수물을 갖다 놨는데 처치곤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인지를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야 돼요. 그래서 저 앞서 상자가 9개 분량이었고요. 저 액수를 은행으로 옮겨서 이 개수기로 확인하는 데만 무려 5시간 넘게 걸렸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벙벙했을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저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4년 차입니다. 14년 됐는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는 것이죠? 네, 처음입니다. 오늘 밤새 현금 세야 될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 박지민 대리님의 얼굴 해맑게 너무 황당해서 해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본인 돈이 아니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야근 작업까지 해야 그러네요.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어떻게 도박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자동차 3대가 옮겼어야 될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153억이라는 것은 가늠이 되지를 않는 돈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불법 도박들이 네. 계속 운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타짜란 영화가 계속 새 시리즈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53억이 딴 데 가는 것이 아닌데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제 복지에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고해 주신 경찰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얻었던 수익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고로 그냥 들어가는 거 어디에 딴 데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돈은 그러면? 그렇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에 다 추징 몰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범죄로 수익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국고로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경찰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저렇게 많이 적발하면 다 어쨌든 국민을 위한 국고로 이제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근데요, 이 유흥가라든지 호화 사치품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토사장이라고 불러요. 토사장. 그게 뭐예요? 불법 토토로 인해서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번 사람들을 이제 토사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허. 지금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제 암수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50억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한 수천억 원을 이렇게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이런 몰수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액수가 나올 정도면은 이번에 잡은 일당 말고도 손정이라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여제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 사이트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해당 이 사이트만 하더라도 아까 수익이 1천억대라고 했지만 그 지금 압수한 거는 한 200억대가 못 미치잖아요. 네. 돈을 더 찾기 위해서 은닉된 자금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은닉된 자금을 철저하게 찾아야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사실 이런 도박 사이트 때문에 가사가 탕진되고 맞아요. 집안이 풍지박산 내서 맞아요. 자녀들이랑 아내 마찬가지로 이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예 애차부터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막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은닉된 자금 추적까지 경찰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네.
자꾸 이렇게 도박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수백억씩 벌잖아요. 네. 그럼 불법인 거 알고 검거될 것도 알고 있어요. 아. 자, 근데 검거돼가지고요.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2년, 3년 살고 나옵니다. 그럼 수백억을 어디 숨겨놨다가 그냥 2, 300억 갖고 나면 평생 호화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을 검거하면요. 2, 3년이 아니라 뭐 한 10몇 년 평생을 진짜 교도소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형량이 강화돼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못 하거든요. 형량을 좀 중하게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도 32년간 경찰 몸담았을 때 아마 도박판 덮치는 수사 많이 해보셨을 건데 네, 네. 진짜 저 돈을 보니까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군가의 전 재산이고 그게 그렇죠. 다 몽땅 들어갔던 돈이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도박 사이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판돈을 걸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이죠. 1,000원을 판돈을 걸어가지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떼가요, 이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인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전 재산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탕진하고 뭐 네. 집안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걸 저 일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새로운 수법을 썼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경찰에서 자꾸 이 도박 사이트를 조사를 하니까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대요. 의류 홈쇼핑 형태로 해가지고 일견 보면은 홈쇼핑 업체 같은데 네. 자기들끼리 비번 주고받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실제로 네. 도박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이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도주 중이에요. 아. 그래서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지금 그 인터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검거한다고 그러는데 아하. 이거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잡아들인다는 거를 인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국고로 환수했기 때문에 저 국고로 환수한 돈을요 의미 있게 쓰려면 도박 예방 프로그램 맞아요. 등에도 많은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